식사를 마치고 2시간 뒤 손가락 끝에 따끔한 통증과 함께 혈당 측정기에서 삐 소리가 울립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현미밥을 먹었고 야채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혈당은 또 200을 넘기는 걸까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여러분의 삶은 숫자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먹을 때마다 죄책감과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약을 늘려야 하나, 운동이 부족했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건강 상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키스 러니언.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누구보다 풍부했던 그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혈당 조절 실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인슐린을 맞았지만 그의 혈당은 마치 미친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췄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겪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과서적인 치료법이 내 몸을 망치고 있구나. 그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를 관리하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불이 났는데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이죠. 대사증후군 환자의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처리하는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이유로 통곡물, 과일, 뿌리채소 같은 탄수화물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혈당을 잡기 위해 약이나 인슐린이라는 소방수를 급히 부릅니다. 불을 지르고 물을 붓고 다시 불을 지르고 물을 붓는 이 소모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췌장과 혈관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세포라는 집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니 췌장은 더 세게, 더 많이 인슐린이라는 초인종을 눌러댑니다. 혈액 속에는 갈 곳 잃은 당분과 과도한 인슐린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 과잉 인슐린은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을 뱃살에 차곡차곡 저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러니언 박사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슐린이 할 일을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초인종을 누를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몸의 연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차가 고장나듯 탄수화물을 처리 못하는 몸에 탄수화물을 주지 말고 지방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제닉,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러니언 박사는 자신의 혈당 데이터를 보여주며 증명합니다. 지방을 주 원료로 쓸 때 혈당은 거짓말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변하고 인슐린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몸속 염증은 사라졌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소수의 법칙입니다. 적은 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올리는 변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약물이나 인슐린의 양도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입력값이 작으면 실수할 확률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쓰면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혈당은 천장과 바닥을 녹합니다. 여러분이 점심에 먹은 비빔밥 한 그릇이 오후 내내 피로감과 허기를 유발했던 건 바로 이 큰 숫자의 법칙 안에서 헤맸기 때문입니다. 작은 입력값, 그것이 대사 안정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밥을 줄이라는 건 공포에 가깝습니다.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기운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자는 이 과정을 케토 적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수십 년간 탄수화물이라는 쉬운 연료만 쓰다가
지방이라는 고급 연료를 태우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머리가 띵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명현현상입니다. 소금물을 충분히 마시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이 시기는 놀랍도록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러니언 박사의 식탁을 훔쳐봅시다. 아침에는 달걀과 버터, 점심에는 풍성한 잎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리고 연어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를 즐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도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또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부를 때까지 충분한 천연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식용유가 아닌 버터,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고기 자체의 지방 말이죠.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 대사를 고치는 치료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이 심심하고 단 것이 당기죠. 이것은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떨어질 때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뇌는 더 이상 당분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미칠 듯한 허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은근한 배고픔만 느낍니다. 음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식사의 주인이 되는 경험, 상상이 가시나요? 이 책은 원래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인슐린 조절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조차 이 식단으로 정상인과 같은 혈당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요? 러니언 박사는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통하는 이 원리가 당신에게는 더 쉽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학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저자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 혈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밥집에 가면 밥은 반납하고 국물과 고기를 더 즐기세요. 고깃집에 가면 양념된 고기 대신 생고기를 소금에 찍어 드세요. 뷔페는 오히려 기회의 땅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 치즈를 마음껏 다룰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대사 치료 중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건강해진 모습이 곧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강제로 올립니다.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잠이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러니언 박사는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돈 안 드는 최고의 영양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식단을 시작하고 살도 빠지고 컨디션도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 변화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지방 섭취를 조금 줄여보거나 간헐적 단식을 병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둘레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낮 시간에 졸음이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식단을 바꾸는 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은 가족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식탁을 바꾸는 것은 배우자와 아이들의 미래 건강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설탕 범벅인 시리얼 대신 달걀과 치즈를, 배우자에게 라면 대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를 권해보세요. 처음에는 단발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활기찬 에너지를 보며 가족들도 서서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식단은 한두 달 하고 끝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평생 내 몸을 관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끔은 케이크 한 조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지방을 섭취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려고 노력하세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고기와 좋은 오이를 먹으려면 식비가 많이 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병원비, 약값,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을요. 게다가 군것질거리, 배달음식, 술값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줄어듭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소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당신의 몸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식단만으로도 좋아지지만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식사 후 20분 걷기는 치솟으려는 혈당을 근육이 바로 가져다 쓰게 만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잉여 당분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구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은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간 혹사당한 췌장과 세포들이 하루아침에 쌩쌩해질 수는 없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며 서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작은 불편함들을 실패라고 규정짓지 마세요. 터널은 어둡지만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빛이 보이는 출구가 나옵니다. 러니언 각사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유 없는 짜증, 우울감,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케톤을 사용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혈당이 당신의 뇌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음식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1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뭘 했기에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냐고. 약을 줄이거나 끊어보자고 말이죠.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합병증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러니언 박사가 증명했고 수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 타이밍은 바로 다음 끼니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설탕 음료수와 가공식품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 달걀을 담으세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는 작은 실천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첫 단추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회를 줄 차례입니다. 질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키코제닉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며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러니언 박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생활습관 개선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오직 매일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을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혈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면 세포가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건강한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오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홀로 서기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식단 변경이나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